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오랫동안 그렇게 원하던 걸 드디어 손에 넣었어. 몇 달을, 어쩌면 몇 년을 기다렸던 그것. 처음엔 정말 너무 좋았어. 잠들기 전에 괜히 혼자 미소 짓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 그 설렘이 없어졌다는 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금방 실증을 내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 읽어볼게. 쌤, 저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힘들게 취업 준비해서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입사하던 날 진짜 울 뻔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서 목소리가 떨렸고, 그날 밤에 혼자 치킨 시켜놓고 엉엉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요. 처음 한 달은 진짜 매일이 설렜어요. 출근길에 이어폰 끼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나 진짜 해냈다 싶었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 가는 것도 다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새 사무실 냄새, 처음 받은 사원증, 첫 월급날, 다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그냥 회사예요. 출근하기 싫고, 월요일 아침이 무겁고,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문득, 나 왜 여기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사실 이 회사가 저한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번아웃이 온 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말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못하고 있어요. 저 진짜 이상한 건가요? 아, 언니. 이거 읽으면서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쓰였어. 왜냐면 이 답답함, 이 말 못할 것 같은 느낌, 너무 잘 알거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근데 왜 이러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잖아. 근데 이걸 주변에 말하면 돌아오는 말이 뻔하잖아. 거기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배부른 소리 하네. 요즘 직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더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돌아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실증을 내지?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근데 있잖아. 그거 언니 잘못 아니야. 진짜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오래 바라던 걸 잃었을 때 처음엔 그렇게 좋더니 어느 순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느낌. 그때 나도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언니 성격 문제도 아니고 감사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번아웃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건 뇌가 하는 짓이야. 심리학에 이 현상에 딱 이름이 있어. 쾌락 적응이라고 해. 영어로는 hedonic adaptation.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리 원하던 걸 얻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줄어들고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1978년에 심리학자들이 이걸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했어. 그 연구가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랑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시간을 두고 관찰했거든. 당첨 직후엔 당연히 행복도가 확 올라가고 사고 직후엔 확 떨어지지. 근데 몇 달이 지나면 두 그룹 다 원래 자기 행복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야. 복권 당첨된 사람이 결국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처음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연구 결과가 그랬어. 그만큼 우리 뇌는 어떤 상황이든 이게 정상이야라고 재설정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감정,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된 느낌. 그게 정확히 쾌락 적응이야. 언니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언니 뇌가 그 회사를 이제 정상 상태로 등록해버린 거야. 좀 더 들어가 볼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는 기대보다 좋을 때 나오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도파민은 좋은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더 좋은 것에 반응해. 취업 준비하던 언니한테 그 회사는 꿈이었잖아. 기대치가 엄청 높았고 그걸 이루는 순간 뇌가 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났어. 라고 반응하면서 도파민이 팡 터지는 거야. 그게 그 울컥했던 감정, 잠들기 전 미소 짓던 그 순간들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그 상태를 기본값으로 업데이트해버려. 이제 그 회사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으니까.
그러면 도파민이 나올 이유가 없어져. 기대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뇌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 만약 우리 뇌가 좋은 것에 계속 강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거야. 뇌가 에너지를 아끼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위해 익숙한 것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거야.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인 거지. 잠깐, 이거 중요해. 뇌과학자들이 이걸 시냅스 적응이라고 불러.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그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회로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야. 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엔 그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처럼. 언니가 매일 그 회사에 출근하면서 뇌가 그 자극에 적응해버린 거야. 그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그 회사를 배경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게 비단 직장 이야기만이 아니야. 언니, 혹시 새 가방 산 적 있어? 오래 눈독 들이다가 드디어 샀을 때 처음 한 주는 들고 나갈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잖아. 거울에도 한 번 더 보고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냥 가방이야. 들고 나가도 특별한 느낌이 없어. 그것도 똑같은 거야. 연애도 그래. 사귀기 시작한 초반에는 상대방이 보내는 카톡 하나에도 두근거리고 같이 간 카페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 근데 1년, 2년이 지나면 그 설렘이 옅어지지. 그걸 보고 사랑이 식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감정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뇌가 그 사람을 정상 상태로 등록한 거야.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처음 몇 달은 거울 볼 때마다 뿌듯하고 옷 입을 때도 달라진 게 느껴지고. 근데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몸이 그냥 당연해져. 그 성취감이 사라지는 거야. 이것도 쾌락 적응이야. 심지어 휴가도 그래. 그렇게 기다리던 휴가 첫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잖아.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슬슬 심심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그 자유로움에도 적응해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언니만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있잖아, 이걸 알게 됐을 때 나한테 제일 위로가 됐던 건 이거야.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 적응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탓해. 나는 왜 이렇게 실증을 잘 내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지? 나는 뭔가 결핍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자기 비난이 사실 쾌락 적응 자체보다 더 힘들어. 감정이 변한 것도 힘든데 거기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니까. 근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의지의 문제도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야. 복권 당첨된 사람도, 꿈의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다 똑같이 겪어. 연구 결과가 그걸 증명하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설렘이 사라진 건 언니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언니,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당장 그 설렘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쾌락 적응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갑자기 두근거리지는 않아. 그건 아니거든. 근데 뭔가 달라지는 건 있어. 자기를 탓하는 게 줄어들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그 자기 혐오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져.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변화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알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가 조금 달라져. 연구들을 보면 쾌락 적응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물건이나 성취 같은 획득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은 적응 속도가 더 느려. 왜냐면 관계나 경험은 매번 조금씩 다르거든. 뇌가 완전히 배경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을 쫓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쾌락 적응을 조금씩 늦추는 방법이거든.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가르침이 사실 이거랑 맞닿아 있어.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설렘도 변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아,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길이야.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울었던 그 감정도 진짜고, 지금 그 설렘이 없어진 것도 진짜야. 둘 다 진짜인 거야. 그리고 둘 다 언니 잘못이 아니야. 지금 언니한테 필요한 건 더 감사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야.
아, 내 뇌가 이 회사를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였구나, 라는 이해야. 그 이해가 생기면 자기를 탓하는 대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지금 이 일상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그게 훨씬 건강한 방향이야.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설렘이 사라진 건 언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뇌가 그것을 집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 영상이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좋아요랑 구독은 양양쌤한테 큰 힘이 돼. 그리고 언니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사연 보내줘. 다 읽어. 양양.